약물이 이렇게 플루다핀 하나, 자이프렉사 둘, 리스페달 셋, 약물이 세 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보호약물이라. 예, 약이 세 가지라는 건 아세요? 세 가지요? 예. 네. 조현병 약물은 세 가지예요. 여기 보면 클루다핀 있죠. 바로 위에 올란자핀, 자이프렉사 있죠. 리스페달 그 위에 보면 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왜 이런 처방을 내는지를 몰라요. 아무튼 자이프렉사 15mg도 대단히 높은 용량이고 젊은 여성의 경우에 60kg도 안 되는 경우에는 클루다핀 대개 100 이하에서 컨트롤이 돼. 근데 한 번도 줄여보는 시도를 안 해봤다면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런 용량을 먹었습니까? 참고로 23일날 퇴원을 했어요. 언제부터 약을 먹었습니까? 한 2주 먹었어요. 2주 먹고 퇴원을 33주. 이번에 첫 발령이세요? 아니요, 17년도에 이거를 했어요, 그날. 2017년부터 했고 네. 중간에 약을 끊어서 재발을 했나요? 네. 예. 약을 끊기 전에도 클루다핀을 먹었나요? 아니요, 그러자더니 이제 자, 처음. 그럼 클루다핀 안 먹고도 좋아졌었었죠? 네. 깨끗하게 좋아졌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지가 병 인식을 안 하고. 병 인식 안 하는 거는 교육의 문제고 정신이 발병 전처럼 다 돌아왔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있으세요. 약간이 아니라 뭔가 병적인 증세가 남은 게 있었다면 뭐가 남아있었는데요? 망상? 어떤 망상이 남아있었는데요? 네, 아니, 거기서 그냥 얘기하셔도 그게 됩니다. 아니고 여기 말년을 이렇게 건배할 수가 없어서. 아니, 망상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망상이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면 증세가 덜 좋았다고 보고 안 좋아졌던 망상이 그대로 있다고 보면 클루다핀 쓰는 게 맞는데 퇴원 이후에 약 끊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정상 생활을 하던가요? 그럼 이번에 클루다핀을 복용한 이후에 확 좋아졌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제 그럼 망상 내용을 안 합니까 이제는? 해요. 지금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진짜 망상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나는 조현병이 아니야, 망상이 아니야, 나 지금도 그 생각이 그대로 있어. 이거는 조현병이 아니라 항변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못 캐치하면 불필요하게 약이 엄청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약이 이렇게 먹고는 하루에 12시간 자지 않으면 다행히 가만 내버려두면 몇 시간 자는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릴 수가 없고 병원에서 24일날 퇴원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를 3개월 동안 했죠. 아니, 3개월. 그 3개월 지난 다음에 퇴원 용량이 이렇다면 이거는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제가 카페에 봤어요. 줄을 쭉 가가지고 약이 3가지나 되고 약이 너무 세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버티고 앉아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약이 세고 집에 가면 안 되면 그럼 지금도 또 잡을 거예요. 네. 깨문 자고 깨문 자고. 네. 그래서 우선 망상이 없어지지 않는 타입이라고 클루다핀을 쓴다고 보면요. 우선 이 자이프렉사는 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건 다 끊어보세요.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지금 3주 먹었는데 네. 그 약을 끊으라고요? 지금 이 약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200g. 예, 자이프렉사 15가 굉장히 셉니다. 만일에 잠을 못 자면 우선 10부터 끊어보고 그 다음에 5 끊고 이래도 되는데 그냥 끊어도 클루다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요. 그러니까 자이프렉사를 끊고서 오늘이 금요일이면 한 5일 후쯤 먹는 약을 다 들고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집이 어디세요? 강주요. 전라도 강주. 입원했던 병원도 그럼 강주에서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 요새 서울대병원 처방이 이래요. 정상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이 너무 세서. 그래도 망상이 안 듣는다고 했더니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망상에 대한 평가가 의사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약도 먹고 싶어서 그런 소리 또 하냐고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해요. 면담하면서. 그게 먹혀 들어가면 진짜 망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조용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의사는 망상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결과는 맨날 잠만 자고 어차피 정상생활이 없어요. 아, 중얼거림이 있더라고요. 중얼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3개월 입원한 결과가 이런 용량이라면은 이건 정상생활을 못해요. 제가 저 딸이랑 저 병원에 한 달 맡기라고 그러고 싶어요. 약이 이래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제 23일날 퇴원했으면 이틀 동안 잠은 어디 가서 잤나요? 동생 집에 동대구에. 네, 그럼 아버님이 한 달 정도 저한테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약이 거의 다 떨어지고 클로자핀만 남을 거예요. 이거 베기아하고 리스페리돈 한 1.5 정도 가지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정상생활이 거의 없어져요. 이 조현병이 여자 환자들이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은 이런 약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조현병 환자가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아 이러는 의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의사가 먼저 포기하면 약 줄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도를 해봐야지 이대로 약 먹게 해서는 앞으로 아무 날이 없어요. 맨날 먹고 자고 잠만 자고 살도 앞으로 점점 더 찌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네, 복부 비만이 엄청 세졌어요. 예. 이번하기 전에 몇 킬로였어요? 원래는 42kg, 5kg 했어요. 45였다고 쳐도 거의 뭐 한 20% 이상 늘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클로자핀 쓰면은 피할 수 없다는다 하더라도 이 약이 너무 많습니다. 약이 너무 많아서 약화를 입을 정도니까 저 의견을 따라 보시겠다면 클로자핀하고 자필사는 다 빼고 5일 먹이고 나서 저한테 데리고 오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정상생활 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도 올라가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약이 다 필요했느냐? 그건 나중에 따져보는 문제다. 지금 저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저 망상 없는 거예요. 진짜 망상이 있다면은 어머님 저한테 보여준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얼굴 표정이나 쳐다보는 눈빛이나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 못해요. 뭔가는 불안해서 이번에 입원시키기 직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안 되죠. 입원시키기 직전에.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된다고요. 지금은 퇴원해서 야 너 강주 언제 내려갈래? 뭐 앞으로 어떻게 할래? 서울 좀 이모집부터 있다 갈까? 그냥 엄마랑 내려갈래? 이런 말이라도 주고받잖아요. 그죠? 네. 입원하기 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야 너 나 따라 서울 가서 서울대병원 입원하면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버님 약을 이대로 먹어가지고는 앞날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줄여가지고 더 나빠지면 그때 다시 올려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망상이 아니고 가성이라면 그게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지나간 약 먹기 전에 안 좋았을 때의 망상을 가지고 괜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상태 나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죽순 남바 아무 말이나 막 따들어요. 그죠? 아무튼 약은 어머님 줄여보셔야지 앞으로 뭘 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3주 먹었거든요. 네. 줄여도 될까요? 어머니 반복하는 질문하면 제가 말 못하게 해요. 네. 제가 이 일을 39년 한 사람이에요. 네? 될까요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질문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저도 해봐야 하죠. 될 것 같으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기 고등학생이에요? 네. 어머니 되세요? 네. 고1? 네. 이렇게 먹은 지 얼마나 됐죠? 저기 마빌리카이는 어제 오늘 아침에 처음 먹었고요. 8월 23일부터 올해 8월 23일부터 먹었어요. 금년 8월 23일부터 쭉 먹었다고요? 네.
비스페달 3을 올리고 나서 줄여본 적이 없죠. 네, 줄인 적 없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비스페달 치료 용량이 3에서 6mm라고 적어놨죠. 그죠? 대개 이런 체격이는 3mm만 줘도 좋아져요, 여자들이. 이게 상태 나쁠 때 먹는 용량이고, 우측에 보면 최소 유용량이라고 적어놨죠. 0.5에서 2라고 적어놨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60kg 안 되면 1mm까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걸 벌써 시도해 보셨어요. 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 어제 저녁부터 1mm를 줄였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3mm를 누가 갑자기 1로 줄이래요.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나빠지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순차적으로 내려야지. 제가 언제 1로 내려야 됩니까? 저 상담실에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이런 글이 올라오면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네. 저 정도 체격이면 다 반으로 줄여도 문제 없어요. 반으로 줄여서 한 4일 먹어보고 네. 괜찮으면 일로 가라. 그것도 상당히 빨리 하는 건데 어머니는 무슨 용기로 바로 일로 내려오래?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 언제 만났어요? 제가 저기 상담부로 올렸는데 네. 1mm를 좀 줄여보라고. 아니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네. 근데 마우스가 어디 없어? 어머니 닉네임이 뭐죠? 비비. 예? 비비. 아 비비요. 근데 학교 생활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자꾸 뭐 부작용을 호소했을지 모르죠. 연관사고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책상에 엎드려. 예. 좋아진 느낌이 없다면은 다른 건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왜 책상에 엎드려 있어요? 그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저기 1학기 때 시험은 제대로 봤는데 2학기부터 이제 입원하고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시험을 봤는데 다 3번, 4번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되고 시험. 그건 어머니, 지금 읽는 어머니 그건 병이 아니라 약이 이렇게 세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무렇게나 찍고 드라마 봐도 드라마를 재밌게 안 봐요. 그냥 눈만 가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게 가용량일 때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슨 1호 줄이라고 그러는데 뭘 갑자기 1로 왜 줄여요, 어머니? 이래가지고 일주 이상이 없으면 또 내리라고 해놨잖아. 1호 줄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 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즉시 3을 먹고 있을 때 2로 줄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1 아니, 이게 왜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2로서 일주일 동안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 또 더 내려야 된다고 얘기해놨어. 아주 답을 제대로 써놨는데. 그래서 지금 3mm에서 2mm만 어제 저녁에 먹은 그게 1을 먹었다면서요? 아니요 2를 먹었어요. 예. 그럼 얘기한 대로 했네요. 네. 저한테 아까 1로 먹었다고 그러는데. 1을 줄였어요. 1을 줄였다는 걸 잘못 들었네. 그건 잘 하셨고요. 줄이니까 한결 낫지 않아요? 여러 가지 표정이나.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느라고 뜸을 들이세요? 아니 어제 이제 병원 가는 날이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줄여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랬더니 줄여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줄여줍니다. 네. 벌써 석 달이면 벌써 했었어야 되고요. 아, 57kg 체격이면 벌써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1까지 내려갔습니다. 1로 내렸다가 나빠지면 다시 3으로 갔다 1.5에서 멈추면 돼. 그래야 아이가 정상적인 공부를 해요. 지금 3을 먹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시험마다 아무거나 다 찍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약이 세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정상 상태가 안 됩니다. 어머님이 지금 2를 먹었으면 잘 하셨고요. 네. 어제부터 했으면 어제가 목요일이다. 목금토일 한 월요일부터는 1.5로 이거 이제 전부 다 이제 반으로 줄인 걸로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예. 반으로 다 줄여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기로 된 날 네. 어차피 약 안 줄여주는 의사는 다리나 말아요. 예. 주치 바꾸시든지 집이 어디시죠? 서대로. 주치 바꾸시든지 저 찾아오시든지 좌우간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네. 5월 지나서부터는 네. 1.5로 또 내리십시오. 지금 2로 하셨으니까 1.5. 저는 아까 1로 줄였다고 그래서 되게 용감하시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1.5까지는 거의 90% 이상 문제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1.5까지 내려오면 공부하거나 집중하는 게 원래의 능력으로 다 돌아온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잠 많이 자죠? 저는 이제 딱 규칙적으로 10시나 11시 되면 무조건 자요, 밤에. 예, 꼭 그렇게 하시고 네. 여성들한테는 이 리스페달이 생리불순이 자라서 네. 이렇게 짬뽕에서 쓸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아밀파이로 교체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줄이지 말고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네. 아밀파인 2는 그대로 먹고 앞으로 이걸 다 점점 줄여서 끊어버리고 아밀파인 쪽으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여성들은 아밀파인만 먹으면 생리불순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나요. 특히 이 리스페달이 무월경이 잘 오고 이렇습니다. 생리가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러진 않았어요. 예, 아무튼 이걸 더 줄여간다고 생각하시고 내주 초부터 1.5까지 줄여가지고 병원 가기로 한 날까지 먹고 찾아오면 제일 좋겠고요. 한 번만 더 말씀. 예. 5일 지나서부터 이제 1.5로 리스크를 줄이고, 그다음에 프로이머랑 탁실 이걸 딴 것도 다 같이 어차피 반으로 이거 줄면 이것도 다 반만 먹어도 돼. 네, 그건 언제부터 가능해요? 아니 그 5월 후부터 다 감량. 내일부터요? 아니 5월 후부터요. 지금은 요것만 줄였고요. 그죠? 요것만 줄여서 5월 먹고 리스크달 1에서 5월 먹고 나서 네. 나머지 다 2분의 1로 하시고 아밀파이는 그대로 잡으세요. 앞으로 아밀파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리스페달 1.5mg 먹을 때 다른 약도 2분의 1로 그래요. 이것도 다 2분의 1을 하나 있잖아요. 다 모두 다 2분의 1을 하시면 돼요. 네. 체중이 90kg나 나가는데 약을 이렇게 먹어요? 예.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까? 지금 28일 약 그거부터 증상이 그 망상하고 그런 게 잡혔대요. 그 전에는 아, 예. 그 전에는 루나팜하고 레피주를 먹었거든요. 10월 5일부터. 그랬는데 증상이 생겨났어요. 레피졸 몇 미리 먹으면 돼, 그때는? 레피주 5mm 한정. 그래요. 저런 체격이 레피졸 먹으면 너무 약하고요. 제가 지금 이것도 90kg인데 처음이랑 이 리스페리돈 보세요. 여기 3mm 전에 3개월 먹었대, 체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아졌는데도 너무 안 줄이는 의사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체격에 레피졸 아밀파이만 5만 3주나 먹었다고요? 아메리칸 2mm. 아니 뭐 2든 5든 3mm만 먹고 그러니까 3주나 먹고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루나팜 레피주를 10월 5일부터 먹고 안 좋아졌어요. 글쎄요.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한 2주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효과도 없을 만큼 약을 섞여준 거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리스펜도 아직까지 적을 수 있는데 먹고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페리돈 2mm하고 레피졸 5를 먹고서 지금은 증세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23일부터 이제 그거 이렇게 먹고 18일부터 먹고 나서 증상이 완화됐어요. 이거랑 약이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예, 18일부터 지금 약을 먹고는 지금 상태가 다 좋아졌냐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덜 좋아진 게 뭔데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세요. 병원 다니는 방법이 좋아졌으면 자꾸 다 좋아졌다고 그러시 하세요. 뭔가 덜 좋아졌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약이 또 계속 올라가요. 망상이 좀 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저 옆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좋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 보여주고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러면 약이 자꾸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대부분 얼굴 표정이 풀리거나 대화가 안 되는 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7월 달에 태어나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리스페리 7월 달에 태어나서 먹었던 약은 뭔데요? 리스페리단하고 몇 밀인데? 2mm, 루나팜이 1mm 이렇게 먹고 좋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쭉 해도 됩니다. 7월 태원일 때 리스페달 2만 먹었다면요. 지금도 이게 딴 거는 큰 의미 없어요. 리스페리돈하고 이 레피졸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밀파이를 굳이 첨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과거에도 2mm를 먹고 좋아졌다면 지금도 이 하나만 먹어도 돼요.
잠자자면 뭐 루나팜이 뭐 안정제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루나팜을 먹고 사요. 그리고 정시간 약 먹고 살이 쪘습니까? 네, 쪘지요. 몇 킬로에서 90킬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참 쪘을 때 100kg까지 갔다가 원래 몇 킬로였습니까? 치료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퇴원하기 그러니까 계속 치료하면서 100kg 했다가 정상이 안 좋아졌을 때 80kg. 병 나기 전에 몇 킬로였습니까? 80kg 정도요. 예, 10kg 정도 쪘으면요. 이것도 살찌는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보세요. 이 네모 도표 밑에 경험적인 채소 용량 설명이 있고 바로 밑에 1번 있죠. 네. 경험상 로나센 젤독스로 바꾸면은 체중 감량이 반이나 성공한다. 대부분 이 항정식병 약물의 부작용이 밥을 먹고 잘 잤는데도 식탐이 생겨요. 자꾸 배가 고프니까 자꾸 집어 먹어요. 저녁 때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깨가지고 냉장고 뒤져서 왕창 때려 먹고 퍼질러 잠을 잘 자니까 비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탐 부작용이 없는 약이 로나센 젤독스 거기 칸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죠. 제가 리스페리돈, 리스페린 2를 먹고서 아주 좋은 사람은요, 로나센으로 치면은 이게 로나센 8이랑 같습니다. 로나센 8mg랑 같아서 되게 로나센 8로 잘 바꿉니다. 집이 어디시죠? 서울이요. 어디시냐고요? 아, 저 거기 어디? 저 동대문 거예요. 가서 가기 전에 다음번에 병원에 가기 전에 전화해서 로나센이라는 약이 있으면 바꿔줄 수 있느냐 상의를 해보시고 네. 내 병원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카페 서울에는 제가 약을 조심스럽게 자꾸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여기 칼럼에요. 칼럼에 들어가시면 공지에 추천 의사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추천. 이 서울에는 그래도 기존 적극적인 사람이 이수철 신경정신과라고 나오니까요. 여기 천호동에 있습니다. 거긴 가면 있습니다. 거긴 전화해볼 필요도 없이 다음번에 병원에 갈 때 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부터 레피졸을 안 먹습니다. 옛날에도 리스페달 2만 먹고 괜찮았고, 예. 리스페달 2에 비하면 레피졸 오는 약이 좀 약합니다. 여기 한, 리스페달을 치면 한 1ml 정도인데, 그러니까 안 먹어도 옛날에도 2 먹고 괜찮았으니까 리스페달 루나판 요것만 먹고, 다른 병원에 전화해서 로나센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안 바꿔줄 것 같으면은 이수철 선생님 찾아가 보십시오. 잘 알아서 해드릴 거고, 약이 바뀌면서 이 체중이 원래 체격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덜 먹는 노력하면 다 내려옵니다. 아무튼 로나센으로 일단 바꾸면은 식탐이 상당히 덜해지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2, 3kg는 다 빠져요. 제가 한 달 정도 병동에서 있어보면은 보통 한 3, 4kg, 이런 체격 가진 사람들은 한 5kg씩은 빠져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막 퍼먹는 게 버릇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머니 또 뭐 이 약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레피졸을 먹으면 잠이 안 오나요? 그거 아닌데 리스페달 2만 먹어도 예방이 되는데 약을 하나 더 먹을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 예, 어떤 약이든지 장독하는 약은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게 원칙이에요. 로마에서는 무슨 약이죠? 로라바는 안정제고 루나팜 수면제인데 잘 자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먹고 가도 됩니다. 예. 옛날에 리스페달 2만 먹고 괜찮았다니까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는 먹지 말고 두 가지 종류만 먹고 가도록 해보세요. 수면제나 이런 안정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얘가 먹으면 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직장인인데 안 먹으려고 해요. 약을 안 먹으려고. 예, 약 안 먹는 거는 재발하면 또 입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고맙게 생각하고 먹을 줄 알아야 치료가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십시오. 약을 안 먹으면 넌 입원밖에 없으니까 약 잘 먹으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 클로사핀을 바꿀 필요는 없나요? 클로자핀은 2차 약이고 엄청난 비만이 올 수 있고요. 잠이 엄청나게 오고 그 부작용이 많아서 2차 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씁니다. 클로자핀은 조현병 환자의 20% 환자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이 20%는 옛날에 정기치료를 해야만 좋아졌던 환자들이거든요. 네. 예, 그 환자 말고는 리스페리돈 2mg의 좋으면 제일 좋습니다. 조현병 중에도.
불행 중에도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로나센 8로 바뀌면은 체중도 원래대로 모습도 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바꿔보셔야 합니다. 루나쌤 몇 그램이요? 8mm라고 써놨죠. 맞습니다. 예, 리스페달 2랑 로나센 8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밀파이 싱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 예? 잘 모르겠어요. 그 대충 얼마나 됐어요? 이 아밀파이 싱먹은 지가요? 3개월. 치료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6개월, 예? 6개월 전 정도. 6개월 전부터. 그때 발병했나 보죠? 네. 네. 여기도 체중이 몇 킬로로 늘었습니까? 병날 전에 몇 킬로였어요? 54kg 정도. 네. 여기 또 비만을 피해갈 수 있는 약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아까 그거 적어놓은 거 보셨죠? 로나센 젤독스로 바꿔야 합니다. 아빌파이 10이면은 이것도 로나센 8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10이 많아요. 지금 당장 아빌파이 한번 보십시오. 밑에도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채소 유용량을 여자들이 1mm에서 7.5까지입니다. 7.5는 남자들이고요. 여자들이 아빌파이 되게 5만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반만 먹어도 괜찮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반으로 줄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요걸 7.5로 4분의 1조까지 떼고 먹으세요. 7.5로 먹었다가 한 6일 동안 아무렇지도 않으면은요, 반 딱 잘라가지고 하루 갖고 이틀 먹으면 됩니다. 6일 지난 다음에 5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공 확률 80%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 약이 내려와도, 이 아빌파이도 용량이 불필요하게, 내 몸에 불필요하게 가용하면 비만이 엄청나게 옵니다. 심한 사람은 80kg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몸무게의 20% 정도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로나센 8로 바꿨다가 이 체격에는 로나센 나중에 이 8이 6, 심지어는 4도 됩니다. 이것도 한 2주일 괜찮으면 전 6으로 당장 내려버립니다. 아무튼 살찌는 부작용이 없는 약을 피해가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항우울제고 이것도 항우울제입니다. 뭐 우울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내가 많이 우울하다는 얘기를 자꾸 했다고 해도 내 메인 병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약물로 인해가지고 세로토닌으로 떨어지면 우울한 기분이 올 수 있어. 이 둘 다가 세로토닌을 올리는 항우울제입니다. 저 같은 두 가지 처방은 안 됩니다. 약을 더 먹으려면 폭세틴 캡슐을 30으로 올려보든지, 여기에 20짜리, 10짜리도 있거든요. 하나는 떼버리십시오. 두 가지 먹을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우울증 약을 더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폭세틴을 더 올리시고, 폭세틴은 특히 비만 클리닉에서 쓰는 살 빠지는 약이라고 비싸게 받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 있는 사람들이 이 약 처방받으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폭세틴을 더 그러니까 30이나 40으로 올려보는 건 좋은데 다른 종류를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무튼 아빌파이가 더 조절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쭉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외래 환자가 있다가 보면은 뭔 약을 3가지씩이나 잡으세요? 아이고 약 이렇게 먹으면 12시간 잡아도 맨날 졸고 다닐 텐데요. 나중에 살도 엄청 찌게 됩니다. 약을 어떻게 하든지 줄인 데까지 줄여봅시다 하고 첫날 시작하는데 자폐에서 다 떼고 4일 지나서 아무렇지도 않거든 클로자핀도 25 떼고 그래. 그럼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오고 첫 진료 시간에 나가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 이거 클로자핀 100만 해도 대부분 여자들은 재갈 없어요. 90% 넘어요. 그러니까 약이 세서 더 문제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3개월 내내 리스페달 3mm 먹는 사람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줄쭉 꺼가지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예, 2mm 1.5까지 줄여가지고 1mm까지 내려가는 시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아빌파이를 살리고 싶으면은 이제 아빌파이를 5로 올려놓고 이건 다 끊어버려요. 7월에
퇴원했고 약이 리스페달 2mm만서는 여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약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뭐 지휘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지혜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고, 서울대병원도 요새는 주치 잘못 만나면 약 하도 세게 써가지고요.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난 거예요. 아빌리파민 쓰면 안 되나요? 먼저는 안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리스페달 2만 먹고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왜 잡으려고 약을 하나씩 더 줘요? 하나라도 더 빼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평생 먹는 약이에요. 그죠? 먼저 네, 하나라도 덜 먹고 정상생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비스페를 안 먹고 아빌리파를 먹었을 때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미달되는 농약을 쓰려면 저는 한 가지를 써요. 예. 아까 그 예, 리스페달 그것들이 뭐 이렇게 잣가슴이 부풀어 오른다든가 유지비, 남자도 유지비 치는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빌파를 바꾸자 그러면 이런 책임은 7.5를 일단 먹잖아요. 이거 끊고 7.5 먹든가. 예. 리스페달 2만 먹고 괜찮은데 굳이 같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작용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지금 선생님은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약을 함부로 많이 쓰는 선생님은 아닌데 이걸 점점 더 올라간다면 여기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잠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잠 많이 오는 사람은 수면 잘 왔는 게를 왜 주냐고요. 그 하나 줄였다가 또 괜찮으면 다 빼버리고 옛날처럼 리스페달 2만 먹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주사도 맞고 거기에 맞춰 주사도 한 달에 한 번. 여기다 주사 또 맞는다고요? 네. 아이고야, 아빌파이 멘테나 몇 미리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중단하십시오.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심하게 온 적은 없어요. 아, 지금 예? 그래. 지금 그래요? 그게 이 장기주사제의 큰 문제가요. 왜 사망사고들이 자꾸 생기냐면은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이 부작용이 심하게 오면요. 설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높은 데 찾아가가지고 뛰어내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장기주사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장시정지압 불능증이라는 그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은 환자들이 심하게 경험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약 안 먹는다 이래버려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거 약을 잘 먹는 사람, 이 장기주사제는 약을 안 먹는 사람 때문에 개발이 된 거예요. 약 잘 먹는데 장기주사제를 자꾸 권하는 주치의는 바꾸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환자의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뭐 아주 이거 좋은 주사제고 비싼 거야. 뭐 자꾸 맞으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가 4,000명 가까이 돼요. 예, 약을 자꾸 더 주려고 그러는 의사는 도망가야 돼요. 대학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내가 시집 가서 내가 아기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저 선다 앉았다 주사 맞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어떻게 안절부절은 못해요. 정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약을 갖다 놓고 안절부절해. 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부작용 해소제도 없어요. 그런 이런 걸 주면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잘못나는 줄 알고 벤트트로핀이나 프로이브 같은 부작용 해소제도 줘야 되고요. 자원받는 장기주사제는 당장 끊으시고, 지금 이게 지금 주사를 언제 맞았어요? 맞은 날짜? 마지막 맞은 날짜? 앞으로 또 맞으러 갈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지난주에 맞았어요. 월요일마다 가는데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면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게 또 6일 지날 것도 없어요. 바로 5로 줄이세요. 그래도 이 주사 맞은 것 때문에 약이 세다고. 바로 5로 줄여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먹으면서 주사 맞으러 가는 날 저한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집이 어디에요? 부천이에요. 예, 부천이면 안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바로 이 알피조를 반으로 자르세요. 이것도 에스타르프람도 이거 먹지 마세요. 요 폭세틴하고 스리반하고 알파 요거 반만 먹고 오도록 해보십시오.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이거 반으로 줄이면 훨씬 낫습니다. 자, 우선 이 약물에 대한 걸 먼저 얘기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각자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고 오시고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먹고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약이 많이 돼서 이게 침이 많이 보여갖고 멈출까요? 그것도 입에 침이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흥건히 젖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예, 잘 프렉스 다 끊으면 훨씬 덜하고요. 예, 약이 내려가면 그건 다 없어집니다. 예, 그것도 지금 부작용이 이렇게 심한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건 주치탕.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석 달이나 이번에도 이렇게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밖에 약을 못 지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 주치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아니에요. 그 약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고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 데리고 와보십시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이렇게 지금 최적의 용량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본인이 안 먹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 먹으려고 그러면 내두세요. 나빠지면 또 붙잡아서 입원 시켜요. 입원을 서너 번 되풀이 하면요. 입원 한 시간 약 먹어요. 자, 그럼 본인이 약 먹겠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교육시키는 방법이 외래에 와가지고 약을 먹겠다는 건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나빠질 때마다 입원 시켜놓고 좋아지자마자 한 달 내내 그 교육시켜요. 저는. 약 안 먹으면 당신 손해요. 내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제발 약 끊지 마라. 이거 이도 많아서 1.5, 3일짜리 반을 먹겠다면 그걸 한번 해봐도 된다. 뭐 병원 있는 동안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약 많이 줄여놓고 나빠지면 더 올랐다가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줄이는 건 가능한데 약 끊으면 지금처럼 벌써 지금 몇 번째 입원입니까? 네 번 정도. 그러니까요. 또 이제 5번째 입원 또 하고 싶냐? 5번째 저한테 오면 이제 6번째 입원 또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약을 못 끊게 해요.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 먹으려는 거 억지로 먹이려 그래봤자 그 아들 장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건 조현병은 장기적으로 보고 치료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오면 클로자핀 안 먹고 그런 약으로도 입원하는 거죠. 자, 어머니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클로자핀은 꼭 필요한 20%만 쓴다는데 디스페달만 먹고 좋아졌다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어디 가서 꺼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아들이든 딸이든 다른 사람들은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산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겠다. 먹어라 해서 먹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본인이 내가 안 먹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주치의랑 같이 상의하고 또 본인이 약을 잘 먹는 사람은 장기유사제 맞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장도 하도 많이 먹고. 예,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들 아직 교육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나빴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입원 안 한다는 걸 자꾸 교육시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우선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걸 약으로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남자 31세 아버님, 저 잘프렉사를 저렇게 30ml만 먹으면 하루 종일 잘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몇 시간 자? 가만 내두면 몇 시간 자? 한 15시간씩 잘걸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도 뭐 다른 방법을 쓰든가 해야지 저렇게 잘프렉사를 30ml 먹으면 왜냐면요, 예? 처음에 한 9년 전에 이제 9년 정도 전에 발생했고요. 그래서 리스페이돈 처음에는 1mg, 0.5mg인가 해서 해결이 됐었어요. 이제 1.5와를 두 번 들으면 3ml 네. 그렇겠죠? 1.5를 아버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현재 이런 약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은 뭐 잠이나 자다가 폐인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발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약을 먹게 한 거는 한 1년 됐어요. 1년 정도 이 약을 먹고 그 전에는 발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발병한 지 한 9년 됐고, 이거 전에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리스페이돌 잘 복용해서
계속 먹고 있었죠. 얼마를 먹었냐면 1mg 내지 1.5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먹었습니까? 네, 그거를 충분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먹어요? 그게 작년에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먹어서 무슨 시험 본다. 의사를 바꿨습니까? 아니, 같은 의사예요. 같은 의사인데 리스페리돈 1.5를 먹고서 몇 년씩이나 잘 지냈는데 그게 몇 년? 아니 자관간 현재 지금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지면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이분 의사 선생님이 리스페리도를 올렸어요. 이제 올려서 이제 여기 보통 얘기하는 최대 백성 할 수 있는 양까지 올렸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약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리스페리도를 줄이면서 올란자핀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올란자핀이 계속 올라가고. 물론 이제 이 리스페리돈 많지 않는 용량의 정상 생활을 하다가 클로자핀이 꼭 필요해지는 형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으면은 약이 이렇게 떡으로 쓸 바에야 클로자핀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안 잡힌 게 진짜 맞다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에 글쎄 그거로 갈 수 있는데 그거로 가면은 입원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니 이제 그랬어요. 이제 제 말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수용자가 오래된다 그랬는데 이제 애가 입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맡긴다. 입원을 안 하더라도 18번 매주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18번 데려오면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병원에 클로자핀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클로자핀을 안 갖다 놓는 정신과 기업가에가 한 90%에 이릅니다. 아예 안 씁니다. 귀찮아서.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잘 보시고 이게 리스페리돈 2mg도 안 되는 용량의 정상적인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이런 용량을 먹는다는 거는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20% 타입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뭔가 평가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무튼 자이플렉사 30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리스페리돈만 해도 지금 3ml를 먹고 있는데 1.5 먹던 사람이 이것만 해도 2배를 먹고 있는데 이거는 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제일 좋기는 약이 너무 세니까 이 정도 먹으면 외래에서 클로자핀 한 100을 바로 바꿔도 됩니다. 매주 18번 혈액 검사하러 오면은 외래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서초동이면 안산까지 오셔도 됩니다. 매주 18번 데려와도 되고 아무튼 이대로는 정상생활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습으로 돌아가든가 이것이 다시 줄이니까 나빠져서 안 되겠다 판단한다면은 하루빨리 클로자핀 써야 됩니다. 클로자핀은 과거에 여기 있는 약물을 클로자핀 빼놓고 위에 있는 모든 약을 1차 약이라고 그러는데 1차 약의 20%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망상과 환각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과거에 다 전기치료를 했는데 20%는 그 전기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은 약이 이 클로자핀입니다. 근데 리스페리돈에 반응이 잘 하던 사람이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안 죽는다. 이거는 의사가 좋아졌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타입으로 변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아무튼 자이플렉사 30을 줘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정상생활은 없습니다. 장가가 완을 달라고 산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를 조현병은 원래의 생활로 다 복귀할 수 있다는 병이 다 나았는다는데 클로자핀이 나온다면 특히 다 나았습니다. 과거에도 전기치료가 있기 때문에 다 좋아지기는 하는데 이 20%는 약이 없어서 전기치료가 끝나면 또 한 3개월쯤 지나면 또 나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기치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 클로자핀이 나오면 약물로 증세가 다 잡힙니다. 그게 하면은 뭐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예, 그 18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클로자핀 강의하는 날이 있으니까 백혈구가 떨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한 0.2% 정도에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0.1명밖에 안 되기, 0.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18번 그게 미국 식약청을 통과할 때 생산이 중단이 됐다가 통과할 때 그런 이 법적인 제재를 걸어놓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18번 피검사에서 백혈구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 혈액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도 그 클로자핀이라는 약이 여러 가지 유용성이 많아서 클로자핀을 제가 공개 강좌하는데도 따로 이렇게 공개 강좌를 6번 하는데요. 그 보니까 어디 올려놨다고 우리 지금 녹화해서 올려놨다고. 예, 제가 우리 병원서 할 때는 여기는 공개 강좌 이때 할 때 10월 때는 짝수달은 여기서 하지만 홀수달은 이제 저 병원서 하거든요. 네. 똑같은 강좌를 합니다. 할 때 보면 강좌가 지금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6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클로자핀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약 저렇게 먹고는 뭘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아직.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올리시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월요일이라도 당장 아들 데려오라고요. 이게 내버려 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우리 애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걸. 예, 예, 오늘 얘기한 것도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에 대한 이 글들을 꼭 읽어보시고 특히 이 칼럼 바로 밑에 중요해서 이 클로자핀 따로 빼놨거든요. 네. 클로자핀에 대한 칼럼에 있는 글들을 다 빼놨습니다. 제가 하도 중요해서 거꾸로 쭉 읽으면 됩니다. 클로자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글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빨간 글씨로 된 거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배달 1.5 가지고 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 그거는 의사들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사람이 살면서 시험뿐만 아니라 실현당해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생기지만 그런 거 좋은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의사가 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고요. 왜?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사람 살면서 시험도 보고 실패하기도 하고 연애하다 깨지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다 생기는데 그런다고 해서 조현병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의 원인론에 대해서는 설왕설에 말이 많다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병 원인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모른다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애비가 바람 피워서 나 정신병 생겼대. 되지도 않은 일은 아니, 그 집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치료하는데 방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발병 원인은 모르고 잘 낫는 병이고 약물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좋아진 이건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규명이 되어 있어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항정신병 약물이고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가 히로뽕이나 마약 같은 거 중독됐을 때 망상이 나타나고 환각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로 그걸 정상화시키면은 망상과 환각이 다 떨어지고 조현병도 이런 약을 쓰니까 좋아지니까 도파민이 올라가는 게 이제 생화학적인 가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환자 몸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고 왜 올라가느냐? 그렇게 규명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환자들이 자꾸 와서 내 발병이 뭐냐,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억울하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따져봐. 나도 몰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알 수 있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뭐 시험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좌하기로 한 거는요, 이 6강좌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강의가 앞에 쭉 이렇게 5개가 1강좌부터 쭉 이어지고 최소주 용량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 강좌 시작이 이거 이제 강좌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일찍 가려고 지금 먼저 시작했고요. 이 항정신병 약물의 최소 용량을 찾는 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하고 증세가 없어진다면 여자 환자들이 시집 가서 건강하게 태어나기가 이거 이제 99명 됐습니다. 99명 태어나도 한 명도 문제가 없었고 또 부작용이 오면은 어떤 것들이 급성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부작용은 나타나면 아주 심각해지는데 자칫하면 신체장애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육이 당기거나 아프거나
들리거나 이런 부작용이 자꾸 온다고 의사랑 상의해서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더러울 수 있는 약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심각하게 오면 이것도 클로자핀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자핀이 유용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조현병이 20%나 되는데 기업가에서 90%의 정신과 의사가 이 약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좋아지지를 않으니까 6개월, 1년씩, 2년씩 막 계속 입원합니다. 그냥 놔둘 얘기 아니다. 의사가 대단히 잘못하는 거고 클로자핀을 처방낼줄아는 의사를 빨리 찾아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과 조울병의 이제 특성상의 예방상의 그러니까 차이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체소유 용량을 찾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결과가 건강히 태어난 아이가 99명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동료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 의사들조차도 며칠 전에도 보면은 정신병이 생겼는데 임신을 했다 이렇게 애 떼고 와야 입원시켜준다 이렇게 애를 실제로 떼게 합니다.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체소유 용량을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 이제 나중에 이런 강의도 실제로 경험 확률이 2%가 넘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느냐 그 진료 방법을 다 적어놨습니다. 확률적으로 2%고 여기 있는 항정신병 약물이 미국 시약청에서부터 모든 약물들이 인부 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X 등급인데 써서는 안 되는 X 등급이 정신과 약에는 거의 없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에는 하나도 없고요. 수민제 중에 이제 달마돔하고 졸민 여기 지금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마돔, 졸민 그 두 가지만 X 등급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신과 약은 X 등급이 없으니까 아기가 생기면은 어떻게든지 적게 먹고도 예방될 수 있는 방법만 잘 찾으면 된다 하고 체소유량을 미리 잘 찾아서 준비한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을 낳더라. 이제 이런 강의를 갖다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클로자핀까지 쓰면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이런 걸 체소유량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실제로 아까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내용이 진짜 망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사가 약 더 올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대로 먹고도 도저히 이건 정상생활을 못합니다. 자이프렉사 15만 해도 못해요. 자이프렉사 15만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없어요. 시집가고 아들 딸라면 난센스. 그런데 이걸 지금 또 더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생은 어떤 논리로 해서 환자랑 면담도 안 해보고서는 이게 가용량인데 그 엄마가 보여준 망상적인 내용도 이미 다 나은 것일 수 있다는 게 어디에 건강하냐면 같이 엄마가 이제 진료실 오면 병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료실에 앉으면은 저래갖고 마스크 좀 벗죠? 여기 실립니다. 제가 웃어가면서 이럴 거예요. 그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괜찮아요. 완전히 벗어요. 이쁜데 뭘 자꾸 가리고 다녀요? 뭐 침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리니까요. 지금 진료실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예. 침이 많이 나요? 아까 엄마가 침이 많이 난다 그랬는데, 어머니 가만 계세요. 진료실에 와서도 끼어들면 가만 계시라 그래요. 엄마한테 말할 시간 충분히 드려요. 마스크 내려요. 마스크 내리라는데 뭘 자꾸 쓰려고 그래요. 침이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요? 낮에도 계속해서 흘러요? 낮에도 흐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부작용 해소제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부작용 해소제 강의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벤조트로핀, 이게 프로이모 이런 약을 먹으면은 많이 덜해져요. 벤조트로핀을 하루에 한 2ml에서 한 4ml 정도 먹으면 많이 없어져요. 아무튼 약줄이 먹으면 그것도 많이 덜해지니까. 내려요.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진료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자니까요. 보니까, 아니, 웃는 모습도 병 다 나는 것 같은데 왜 엄마한테 보여주는 그런 망상 내용은 뭐 때문에 얘기하는데? 왜? 뭐 약도 먹고 싶어서 얘기해? 대답해봐요. 약 작적 더 먹을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엄마한테, 지금 적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보여주고 그런 내용 말하면 안 돼요. 말 안 하면은 약 안 올려요. 그 얘기 계속 떠들면 약 더 먹을래요? 아니면은 말 안 할래요? 그럼 내가 약 확 줄이려고 그래요.
대답해봐요. 예,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안 좋은 말 하지 마요. 내가 안 좋은 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약이 더 필요하면은 의사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해. 자, 오늘 이 진료 시간,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그 망상 내용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는 순간 약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약을 갖다가 다 빼버려요. 그리고 지금 따님이 저한테 대답하고 하는 이 모습은 병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 따라 복창하라 그래. 자, 싱겁지만 나 따라 복창해보세요. 나 쳐다보세요. 뭐, 진로시간 들어가서 의사가 얼굴도 안 보고 저를 따져볼래? 싱겁지만 나 따라 해보세요. 나는 병이 다 나았다. 나는 병이 다 나았다. 더 크게, 나는 병이 다 나았다. 나는 병이 다 나았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병이 다 나는데 엄마한테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약 하나로 더 먹으면 자네 손해야. 안 한다 해놓고 또 망상 내용을 또 끄집어내면 어머니 입원시키세요. 어머니 입원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다 해결해내요. 어머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머니 지금 대답하고 저한테 대화하는 걸로 봐서는 병 다 났어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병 다 났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 났다고 제가 엄마한테 설명해요. 왜? 병이 다 낫지 않았으면 웃어가면서 나한테 이런 응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처음 병원에 이 약 쓰기 전에 처음 데려갈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대답을 못하죠. 그게 병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다 나았는데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또 저거 갖고 보여주고 얘기하고 하느냐. 나는 좀 마스크 내려. 집에 갈 때까지 다시 풀마.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요 어머니. 그럼 자기도 저렇게 따라오세요. 저게 어머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게 약이 더 필요하고, 이게 약을 올려야 되고, 약이 더 필요하다면은, 니 약 쓰러지지 말랬는데 돈 쓰고요. 인상 팍 쓰고요. 나한테 그 딱 자리보다가 씨파하고 욕하고 나가든가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근데 웃으면서 자기 도로, 쓸려다가 도로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 어머니 제가 병 다 났다고 얘기한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체조유용약 자꾸 약을 자꾸 내리느냐. 상태가 환자가 어머님이 보여주는 그 망상이 그대로 있다면 제가 어떻게 약을 자꾸 내리겠습니까? 못 내려요. 내리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대화를 진료실에서 이 면담부터 이게 격이 없는 대화예요. 너 맨날 약이나 잔뜩 때려먹고 비실비실 하면서 그렇게 살래? 야, 너 병이 다 났으니까 우리 건강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도와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지금부터 그 망상 내용을 한마디만 알면 이거 엄청, 어머니 이거 다 떨어집니다. 지금 대답하는 거 보면 앞으로 클로잡신 50하고 이거 새끼가 한 1mm 정도 먹을 거예요. 제가 그런 예견이, 그보다 더 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견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울대 교수에 탁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엄마한테 그런 거 보여줘. 아, 망상이 심하고. 아니, 어머니 양만 올라가요. 저는 그런 진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위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하는데 환자와의 이 면담이나 대화에서 제가 68먹은 할아버지라면은 따님이 이제 32살이고 저 딸로 치면 제일 막내딸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농담이 저 외래에서 환청이 있냐 망상이 있냐 이런 질문이 없어요. 방금 한 이런 얘기만 해요. 나이 32인데 언제 시집 가고 싶어? 안 갈까? 시집 안 갈래요?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야? 저요? 예. 몰라요. 모르긴요. 가야죠. 누구 또 괴롭히려고. 시집 안 가는 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괴롭히는 건데 그거. 시집 안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해요 어머니. 그럼 시집 안 간다면 먹고 사는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뭐해서 돈 벌까? 대답해 보세요. 돈 벌어가야 돼요 이제. 시집 안 가려면 돈이라도 벌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밥도 내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걸 자꾸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 때마다 뭐 할 거냐 이 질문이 더 나가요. 망상한 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안 물어봐도 약이 더 필요하면요. 들어오면서 표정서부터 엄마 표정같이 같이 찌그러져 있어요. 어머니 옆에서 자꾸 웃고 있어요. 그죠? 엄마도 다 났다는 거 알아요.
다만 의사가 이렇게 평가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망상이 있다, 증세가 있다 이렇게 하고 약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끄떡끄떡 집에 와서 약 때문에 끄떡끄떡 잠만 들어. 우리 모든 진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따님이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이거 다 떨어지고도 클로잡신 50 정도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약을 최소 용량을 먹고 정상적인 상황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책을 보면은 여기 50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25명이 한두 명 빼놓고 시집 다 갔습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도 다 갔어요. 안 됐다 놓고 다 사는데 그럼 그렇게 다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데 왜 많은 환자들이 만성화되어서 병원이나 요양 같은 데 수용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따님처럼 저렇게 약을 왕창 저렇게 먹는 세월이 5년, 10년 흘러보십시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보고 고치겠다고 지금 뒤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있지만 5년만 다녀보십시오. 아유, 뭐 서울대병원까지 갔는데도 할 수 없이 뭐 인생 저러고 살아야지 뭐 어떡할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갈 데가 어딨습니까? 돈을 벌 줄 압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형 병원에 국가에서 대주는 걸로 무료 입원 환자가 되거나. 옛날에는, 요새는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도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 할 때는 뭐 집 한 채 팔았다는 맨날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서울역에 데려와가지고 대합실에 앉혀놓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유종량을 찾는 사람은 자기 일을 가지는 정량생활을 해요. 여기 있는 50명이 거의 대부분 다 약이 한두 알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한두 알밖에 안 먹을 수 있는 병을 왜 저렇게 약을 많이 주느냐. 저 제일 위에 있는 평가가 잘못되거든요. 약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을 많이 먹고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와서 국가에서 대형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가 이런 정책들을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꺼내는 방법이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도 만들어 놓고 재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러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고 이 재활치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까지 나오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화가 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치료에까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도 제일 위에 있는 이 최소유용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유용량을 먹고 자기가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최소유용량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검색은 다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벌써 병난 지 10년, 20년 세월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 기관들도 있고 그 재활치료 선생님들의 마지막 단계도 여기도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별 사례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삐딱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이 40이 된 처녀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보호기를 하는 거 반 이상은 돕도록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씨 웃으면서 나 같은 또라이가 약 먹는데 뭘 해요.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포기하게 되면은 보호카드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매달리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복지사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시간을 삽니다. 시간을 사면 반나절씩 일주일에 2번 바깥에서 만나게 해요. 업팅이라고 해요. 그걸 개별 사례관이라고. 반나절 한 2-3시간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목욕탕도 같이 오고 남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음악도 들어가고 그 복지사 선생님이랑 인간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꼭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형성되기를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들고 6개월, 1년 지나가도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만성화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무시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고요. 꼭 해야만 하는 건데 이 와중에 나중에 이 부자유치라는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환자들이 만성화가 되면 이제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20대에 처음 발명하고 1, 2년 동안에는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하겠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 3년, 5년, 10년 흘러버리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같은 또라이가 하기는 뭘 하나. 오히려 더 비딱해가지고 덤벼들기는 하니까 그거는 또 괜찮게요. 이제 제발 안 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지거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씨파족도 하고 이제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면은 자, 자식놈이 부모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걸 참고서 한 집에서 자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합니다. 그건 그 아들, 딸들을 폐인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정신병에 갖다 천어터리 감옥에 쇠고랑을 쳐서 감옥을 보내든 무슨 일을 벌리면은 그 아들이 정상생활을 하는 기회라도 생기는데, 내가 애비가 잘못했지, 애비가 이런 용어도 싸지. 그거 애비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식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이걸도 잘 읽어보시면요. 19살 고3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막 벌쩍벌쩍 뛰었어요. 쌍놈 같은 새끼, 니가 사람 새끼냐고. 그리고 대학 교수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병원 다니는 한 2년 되는데 이런 회사 처음 봤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당장 이걸 시켜놓으세요. 애새끼 한번 인간 만들어 보겠다. 고민하다 그냥 데리고 가겠다. 다시 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린 것만 해도 내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아들을 이제 20살도 안 된 놈이 애비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뭐 멀쩡한 놈이 욕지거리 하는 걸 갖다 듣고 사시겠다면 그냥 듣고 사세요.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교육자인지 전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다시는 저 오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60년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애살스럽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뭐 대학병원에 비하면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안산연세병원이 그렇게 시설이 대학병원하고 격이 많이 떨어지죠. 대학병원은 병원비가 적어도 뭐 500원에서 800원 나온다고 치면 그런 기업가예요. 첫 달 비싸봐야 80만 원이고 두 번째 달부터는 6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산정특례하면 한 45만 원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 뭘 이번 결정하기로 하고 다 올라갔다가 아이고 시설 보니까 가야 되겠다. 제가 다시 오지 말라고요. 나 좀 살자고. 안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요. 해외 이민 갔던 파독 간호사까지 자기 자식이 독일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와가지고 약 다 조절하고 클로자핀 50ml짜리 100ml짜리 반알 딱 먹고 가면서 하는 말. 진작에 우리 딸이 그때 그 사람 나이가 45쯤이었어요. 우리 딸도 20년 전에 벌써 발병했는데 진작 만났으면 시집도 가고 아들 딸 낳고 살았을 텐데요. 그 말이 맞아요. 자,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는데 보호자분들이 포기하면 포기한 걸로 끝나요. 내가 잘못 키웠어. 애새끼가 애비한테 욕하는 거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 걸로 끝나요. 부모한테 욕지거리 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법이 없어요. 네. 범법자가 돼가지고 감옥 안 데 가면 다행이에요. 자, 부모한테 욕하는 것도 이것도 범죄입니다. 전속학대 죄. 죄는 죄로 다스려서 바로 잡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참고 내가 참아야지. 여보 당신 참아.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포기합니다. 내가 조현병에서도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데 내 아들 딸도 어떡하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돌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다 됐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엉망이 돼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 교수가 이제 20살 된 아들한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욕해도 난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포기하는 거라니까. 보호자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부모의 기대가 그것밖에 안 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내 아들이 정신병이 생겼는데 뭐 정신병자로 살아야지 살게 내주세요. 의사가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겠다는데 의사가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재활치료에 여기 영화 이게 이태리 영화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걸 보시면은 어느 법지사 선생님이 그 사람이 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월요일날 새벽 5시에 출근하면 일주일 내내 병원서 자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오는 환자까지 입원시켜주고 그러니까 10하루 만에 금요일날 새벽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비슷하거든요. 환자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는 당신은 환자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복지사 선생님이요. 우리 여기 주거시설 서울에도 한 50군데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한테 욕하는 아이들은 주거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씩은 보내서, 6개월 1년씩은 보내서 다시는 안 끝나는 가능성이 있을 때 데려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거시설에서 환자를 한 10명 가까운 환자를 이끌고서 기업을 일으켜서 그 인테리어를 하는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세계적인 이름이 나는 회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 복지사 선생님이 환자들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리기 위한 아주 헌신적인 기여를 하는 걸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복지사 선생님들 꼭 제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만상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데이케어 센터에도 환자가 급성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복지사 선생님들이 교통연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은 약이 이래가지고는 재활에 한계가 있다. 재활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래가지고 재활하기가 어렵어. 그러면은 처음에 서로 인간관계가 맺고 여기 오고 왔다가 한두 달 지나가면서는 약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복지사 선생님들도 약물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6개월만 오고 있으면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알아요. 그 선생님이 저 약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겠다. 이게 감이 와요. 심지어는 보호자 한 분이요. 여기 사이프리 상담실이 주로 조현병만 하고 있거든요. 진단이 조현장애로만 진단 내려줘도 일반 상담실로 보내버려요. 근데 이 조현병 상담실에서 보호자 한 분이 그 딸이 삼성의료 온다면서 약을 먹은 지가 한 3년 가까이 돼서 자세히 맨날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그 선생님이 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겠더래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미 약물 공부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오면 처음에는 약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다가도 나중에 한두 달 지나가면서 가까워지면요. 약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니까 약 조절이 다 돼야 된다. 현재 주치생이랑 얘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건재한테 상의하라고 그러고 건재한테 상의하라고 그러고 자꾸 보내버리면 여기도 클라이언트 없어져서 그것도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정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담사, 복지사, 그러니까 정신보건 상담원들의 제가 한때는 정신보건 상담원들의 한 10명,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쭉 공부하던 그룹이 있었는데요. 주로 복지사 선생님들 중심이었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조현병이 벌써 사이코틱해진 상태인데 보니까 대화도 안 되는데 상담소를 다니면 6개월째 다니고 있대. 펄쩍펄쩍 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담사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니 사이코틱해졌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약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 선생님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걸 그냥 상담실에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사이코틱해지면 공부 하나도 안 돼요. 1등 하는 애가 거의 지금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꽁지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붙들고서 3개월도 제가 상담받다가 왔다 그러면요. 한 달만 지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까지. 왜?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 사무실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면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의 치료는 이 항정신경 약물을 이제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알아두세요. 1번. 이게 이제 1강제 할 때 이 얘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치료미의 적정량, 그러니까 치료 범위 용량을 아까도 도표의 3번째 칸입니다. 복용하여 망상과 환각은 일주일에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클로자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어쩌고저쩌고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따님이 망상하고 환각 없습니다. 병 다 났습니다. 제가 진짜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다 났습니다. 지금 마구마구 줄여도 돼요. 제가 속도를 더 빨리 할게요. 어머니 보세요. 오늘부터 이 자격상 무조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 4일이나 5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일만 지나거든요. 2일만 지나거든 이 클로자핀 25도 떼십시오.
2일만 지나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요것만 다음 수요일까지 먹고, 요거 망음이는 변비 때문에 먹는 거니까 요 둘파라고, 변비 심한 걸 요걸 먹어도 됩니다. 요거는 변비약 이런 거 아시죠? 네. 예. 이것도 약이 줄어드니까 설사난다 싶으면은 안 먹어야 됩니다. 설사는 하루에 변 2번만 먹으면 중단하세요. 아니, 살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째 못 보고 있으니까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당장 끊고 이틀 지나면은 클로자핀 25도 끊고 변비약 빼고는 요거 2개만 먹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또 이틀 지나면은요, 이거 리스펙인도 1로 줄여갖고 오십시오. 요거 100하고 요거 반개입니다. 한 개 반만 먹으라는 겁니다. 왜? 병 다 났어요. 병 다 났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클로자핀 75 이하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현병은 치료면 약만 제대로 쓰면은 이 치료범위 용량을 쓰면은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의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병이 다 나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많다는데 여자분들 오시니까 양궁분들로 아기가 지금 99명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저게 정말이야. 제가 저 글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회 홈페이지에다 올렸더니요. 카페에 있는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초부터 이사에서 결정을 했는데 권 선생님 글 올리면 무조건 내리기로 했대요. 이런 해결망측한 일들이 너무 잘난 척하고 자기 하는 거 다 옳다 그러고 이런저런 입증되지도 않는 거 최소 용량 만들어가지고 안 된 게 아니에요. 책에도 지연성 운동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개월, 6개월마다 약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보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의사들이 안 할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자이프렉사를 처음에 쓰면은 2.5부터 씁니다. 대개 의사들이 2.5, 5, 7.5, 10주 올라가니까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고는 10을 주면서 내려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적혀있는 대로 여기요. 첫날 오면 바로 10 줘버려요. 죽는 경우가 없어요. 하루 만에 확 좋아지는 거 근무자들 근무하기 편해. 저는 줄이고니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터득하게 됐냐면은 방배동에서 제가 외래만 먼저 기업을 해서 7년을 있다가 제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갖다가 한 7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외래에 벌써 제가 책까지 81년도에 91년도에 처음 10년 만에 냈기 때문에 환자가 사이코틱한 상태로 오면 이미 집에서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막 2달, 3달씩 고생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분 약을 주면서 이 치료범위 용량, 이 3번째 용량을 줘요. 한 가지 약을 선택해서 주면서 좋아지면 일주일 후에 오고 안 좋아지면 빨리 입원시키는데 들어가서 입원시키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줘요. 빠른 사람은 하루도 안 걸려요. 좀 말도 못하고 영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외래에서 리스페리돈 3mm하고 벤지를 딱 먹였어요. 오늘 밤부터 3mm, 1mm만 먹으면 며칠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집에 딱 도착하니까 표정이 돌아오고 아니 말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져서 3시간 만에 좋아졌다고 연락이 와요. 그만큼 이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범위 용량을 잘 쓰면 바로바로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조현병은 다 낫는 병이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병인데 못 돌아오고 있다면 어디가 문제인가 이걸 꼭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가가 그렇게 달라지고 약 쓰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 겁니다. 여기 쭉 설명한 거는. 그 다음에 익히에 만성의 길로 빠져들었을 때는 어떠한 치료 방법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발병한 지 5년도 안 되신 분들은 저 만성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고 자기 할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대학도 공부하다가 아직까지 5년이 안 돼서 뭐 어떻게든지 마치게 그걸 국리를 하시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으면 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하시고 운전면허증이라도 따게 하시고 뭐든지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많이 뵈셨는데 옛날에 뵌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네요. 처음이세요? 예. 뭐지?
머리가 맑지 않고 항상 자, 그 얘기 하나만 해요. 가용량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필요도 없는 주사제까지 맞고 있는데, 이 아비파이 10만 해도 지금 가용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과용량을 먹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발변적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약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대답하거나 말하는 거는 병증세 망상이 나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증세는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신경증은 또 따라 해보세요. 나는 병이 다 나았다 크게 해봐요. 아니 크게 해봐요. 저는 자기가 나 아 나았는데 지금 뭔가 뭐 집중이 안 되고 옛날하고 뭔가 다르다. 그건 병이 아니에요. 약 부작용. 여러분들이 다 가용량을 복용하면은 약을 이대로 5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헛소리는 안 해도요, 어머니. TV에서 태양의 후예 같은 재밌는 드라마를 해도요. 안 봐요. 감동이 없어요. 눈경만 가니까 슬그머니 지방 들어가서 들고 감동이 없는 인간 삶을 살게 되어있어요. 가용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격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채소 유지 용량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는 게 싫다고. 야 그런 거 없으니까 너 병원에 또 일어나고 싶냐? 이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야 너 그 얘기하는 거는 약 더 달라는 소리고 너 병원에 또 입원하겠다는 소리야. 야 엄마한테도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엄마도 좀 살자. 어머니 이래보세요. 그럼 안 해요. 야, 너 의사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의사가 어떻게 하겠냐. 또 약 하나 더 먹으라고 더 줄 텐데 너 약 먹고 맨날 멍해가지고 살래? 예, 지금도 이거 멍해요. 지금도 공부 못해요. 어머니 그 얘기하면요 또 리스페달 5mm로 또 올라갑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그렇게 하세요. 너 약을 그렇게 더 먹고 싶냐? 야,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 엄마도 좀 살자. 이래보세요, 어머니. 애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근데 자기 의지대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약이 지금 쎄하잖아요. 우리 전부 약부작용이라니까. 그거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공부도 못하겠고 시험 보면 아무거나 찍어버리고 전부 약부작용이에요. 원래의 모습이 아닌 모든 행위는 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약이 세가지고 멍해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문제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어떻게 시험을 봐요? 아무거나 찍고 나오지. 뭐 약부작용이라니까. 전부 가용량 부작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누가 질문을 하세요? 예. 딸을 그 전파국이 피해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입원해요, 어머니. 자, 내일이라도 데려가서 입원시키면 돼요. 제가, 아니, 입에다 내가 반창고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 번만 더 하면은, 지금 이번 주말에는 제가 병원에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 병원 있는 주, 아까 10일 동안 잔다 했잖아요. 그죠? 내일이라도 저 없어도 데려가서 입원시켜놓으세요. 제가 아주 다시는 그딴 소리 못하도록 만들어놓을게요. 어머니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확 내려가요. 자, 어머니, 자, 내 얘기 잘 들어요. 여기 지금 진료실이에요. 한 번만 더 병증세와 관계된 얘기를 꺼내면 어머니 바로 입원시켜주세요. 그래서 약 줄이면 어머니 그럼 끝나요. 제발 의사 말 들으세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다니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 지금 다니긴 다녀요 현재? 다니고 있으면 약 세지 않는데요. 어머니 어떻게든지 적응하자 그러세요. 그래야 너 장가 간다 그래봐요. 너 장가 가고 싶거든. 야 돈 벌어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다니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능을 못 따라간다고. 그거는 어머니 자꾸 얘기하면요. 자꾸 얘기하면 배달 힘을 지금 체중 빼기 위해서 로라진 팔로나 줄이도록 하고요. 6으로 줄여봐야 돼요. 네, 팔 먹다가 그러니까 리스페달로 치면 1.5로 나빠질 거 강화하고 줄여보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뭔가 내가 원래 기능에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원래 난 이런 건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막 집중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돼. 이러면은 약을 더 줄여볼 궁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 내일 무슨 한겨레 신문 보니까요. 네. 내일 그 정신 장애를 매드 코리아나 매드 프라이드 서울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사람들이 이제 카밍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우리 사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얘가 거의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인식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좀 선생님이 나도 저러 하시니까 그런 필요성이지. 이 병이 아버지 연세에도 올 수 있습니다. 촉발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60대에도 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병이 한 달 입원했더니 좋아져가지고 퇴원했는데 어디 다니면서 나 조현병이야 나 약 먹고 있어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런 문제는 본인이 열심히 살고 본인이 하기는 자기 자신을 맡겨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얘기한다고 뭐 어떻게 달라질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 되고 애기 낳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2세 만들 기세서 애기는 안 갖고 싶다고 그건 너 자유인데 선생님의 마누라나 선생님의 딸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꼭 가지고 2% 기여가 문제 있는데 2.4% 늘어난다고 야 시집가지 마라 애 낳지 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시집 가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다 각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른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묻어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환자를 돕는다고 실제로 하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건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걸 제쳐놓고 이 채소 유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현병에는 그 이상도 더 이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장애인 등록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 의사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혜택을 주겠다 할 때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죠. 그죠? 한두 달 만에 치료 잘해가지고 내가 시가도 아주 따르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장애인으로 무슨 등록을 왜 해요? 그건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선택사항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그걸 선택하면은 그것만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꼭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국가에 짐 지지 마시고 자기 자립으로 돈 벌어서 실비장가하면 그게 제일 좋은 치료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 치고 끝낼게요.